자, 벡터 덧셈 뺄셈 이제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75쪽에 문제를 좀 볼게. 지금 AB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B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달라 그랬어. 자, 우선 1번은 일부러 지금 시점을 통일시켜 준 거거든. 시점을 통일시켜 줬을 때는 뭘 쓰는 게 좋냐면 평행사변형법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B 벡터랑 평행하고 크기 같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 A 벡터랑 평행하고 크기 같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좀 만들면,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여기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시점에서 나머지 대각선을 향하는 벡터, 이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평행사변형법으로 많이 생각을 할 건데, 만약에 시점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럴 때는 꼬리 잡기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고 싶잖아. 그러면 A 벡터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달했으니까 B 벡터를 요로 요렇게 B 벡터의 시점을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요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옮겨도 같은 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거쳤다가 1로 도달한 거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만나는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는 꼬리 잡기로 만들 수 있겠지. 얘는 지금 어떤 경우니? A 벡터랑 B 벡터가 지금 어떤 경우냐면 평행한 경우거든. 평행 경우는 더 똑같이 이럴 때는 평행사변형법을 쓸 수가 없지. B 벡터의 시점을 여기다가 옮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좀 본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풀게 된 문제들은 그 밑에 문제들이 될 건데 한번 볼게. 우선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서 선생님도 정석적으로 좀 풀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뺄셈을 배워서 벡터 쪼개기를 할 줄 아니까 벡터 쪼개기를 알 줄 알면 결국은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거든. 봅시다. 얘 봐봐. 이게 이제 꼬리 잡기 연습하는 거야. AB 벡터랑 BC 벡터를 먼저 더한다고 쳐볼게.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달하고 다시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니까 이 두 개를 계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A에서 출발해서 C로 도달한 AC 벡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또 똑같아. A에서 출발해서 C, 다시 C에서 출발해서 D로 가.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A에서 출발해서 D로 도달한 벡터인 AD 벡터가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꼬리 잡기 계속 연습하는 거고. 그럼 이제 꼬리 잡기가 안 됐을 때 좀 잘 보이지 않아.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건 뭐냐면 뺄셈은 힘들다. 벡터의 뺄셈은 힘들어. 그래서 벡터의 뺄셈이 보이면 우선 얘를 이렇게 바꿀게. CB 벡터는 방향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BC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AB, DA, CD, BC를 더하면 되는데 꼬리 잡기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지. AB, BC. 요 놈의 종점, 요 놈의 시점이 같으니까 요 둘,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천천히. AB 벡터랑 BC 벡터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선생님이 순서 바꿔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 CD, DA. 이걸 계산한다고 치면 얘는 이제 바로 해볼까?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달하는 AC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CD 벡터, DA 벡터. 그럼 또 C, C니까 A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AD 벡터.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이제? AD 벡터랑 DA 벡터는 서로 방향이 반대지.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바로 그냥 0벡터다 라고 써주면 되겠다. 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꼬리 잡기 하는 거. 근데 봐봐. 선생님이 한 번만 해볼게. 이따가 어차피 문제 풀 때도 할 건데, 지금 이거를 내가 꼬리 잡기를 보지 못하면 뭘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냥 다 1.5로 벡터 다 쪼개봐. AB 벡터 뭐라고 말할 수 있니? 벡터 쪼개기에서 O 벡터를 시점으로 하면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뒤에 나오면 되거든. OB 벡터 빼기 OA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DA 벡터는 OA 벡터에서 항상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로 생각하면 돼. 빼기 OD 벡터. 그럼 얘는 OD 벡터 빼기 OC 벡터. 그럼 마이너스에 OB 벡터 빼기 OC 벡터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다 지워져. OA 마이너스 OA.
O 마이너스 5D, 5D. 마이너스 5B, 5B. 마이너스 5C 플러스 5C. 결국 0벡터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수단이야. 최후의 수단.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쪼개버리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우리 볼 수 있다. 그 다음 넘겨서 뺄셈에 대한 이해도 해봅시다. 뺄셈이 사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좋은데 한번 봅시다. 한번 지금 해볼래? 한번 해볼까?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한번 볼게. 이제 봐봐. 근데 두 가지로 해볼 거야. 두 가지. 사실 우리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내가 벡터 빼기가 힘들다면 빨리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제일 좋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방향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빨리 B 벡터를 방향을 바꿔.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랑 얘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얘랑 얘를 더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시점, 종점 연결하는 게 제일 좋거든. 자, A 벡터 이렇게 갔어? 그럼 이제 요 A 벡터의 종점하고 B 벡터의 시점을 빨리 연결하자고. 그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가 1로 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연결은 어떻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더하기로 생각할 수 있어. 더하기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뺄셈답게 한번 해보는 거야. 뺄셈답게 해볼게. 얘가 A 벡터야. 자, B 벡터의 시점을 통일시켜서 선생님이 여기다 B 벡터 이렇게 옮겨볼게.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해볼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거든. AB 벡터, AC 벡터, AB 벡터에서 우리 벡터 쪼개기로 생각하는 거잖아. AC 벡터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다고. 요렇게 간다고. C에서 B로 이렇게 갈 거라고. A, B에서 AC를 빼면 요렇게 갈 거라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요렇게 간다라는 거지. 결국은 둘이 같은 벡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뺄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역방향의 덧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뺄셈으로 바로 가볼게. 우리 뺄셈 연습하고 싶은 거니까.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시점을 통일시켜서 1로 이렇게 옮겨볼게. B 벡터 이렇게 옮겨보는 거야. 그럼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는 쪽의 종점에서 출발해서 빼지는 쪽의 종점으로 갈 거니까 얘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겠지.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평행하잖아. 평행할 때는 실수 계산하듯이 하는 거야. A 벡터에서 다시 B 벡터 요만큼 뺄 거잖아. 요만큼 뺄 거니까 그냥 실수 계산하듯이 요 길이. 얘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무슨 느낌이 여기서 잡혔으면 좋겠냐면 평행한 두 벡터의 관계는 마치 숫자 계산하듯이 계산이 되고 있다. 크기만 가지고 계산이 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잡으면 이따가 도움이 될 거고. 뒤에 141번 볼까? 141번 보자. 자, 지금 문제에서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안 주고 평행사변형의 끝을 주긴 하는데 어떤 특정한 두 벡터를 준 상태에서 나머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들 OC, AB, BC, DA 벡터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이거 뭐 해달라는 거냐면 사실 벡터 쪼개기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벡터 쪼개기 하면 차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도 마찬가지로 합차를 같이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럼 지금 OC 벡터, OC 벡터는 어떻게 되겠니? OC 벡터 여기다 표현해보자. 얘가 OC 벡터지. OC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빨리 뭘 봐야 되냐면 A 벡터랑 방향만 반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A 벡터랑 방향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O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AB 벡터를 표현해달래. 자, AB 벡터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벡터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AB 벡터 지금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방향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그림에서 보일 수 있겠니? 혹시 뺄셈의 관계? 시점이 같은 A 벡터랑 B 벡터인데 이렇게 가잖아. 그럼 지금 종점 연결한 거니까 요 놈의 종점에서 요 놈의 종점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뺀 거야. B 벡터 빼기 A 벡터인 거지. 자, 이거는 내가 계속 너네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들은 어떻게 보길 바라는 거냐면 시점 통일하는 거야. A, B 벡터는 벡터 쪼개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O, B 벡터.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오는 거야. 빼기 OA 벡터. 이게 우리한테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었지. 벡터 쪼개기. 그래서 AB 벡터가 OB 벡터 빼기 OA 벡터로 쪼개지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로 볼 수 있다. 저것만 오늘 계속 연습하면 돼. 오늘의 목표 저거 하나야. 그럼 이제 세 번째 BC 벡터. 벡터 쪼개기로 가도 되는데 벡터 쪼개기로 가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 더 좋다라는 거거든. 여기서도 봐봐. 이것도 계속 선생님이 연습시킬 거야. 요거거든. 그럼 지금 얘가 B 벡터지?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표현해놨어. 여기 마이너스 A 벡터야. 종점 연결이지. 종점 연결한 거면 이거 벡터의 뺄셈이라고. 누구에서 누구 뺀 거야? 여기서 요걸 뺀 거지. 그래야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뺀 거야.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고. 벡터 쪼개기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지. 얘는 시점을 O로 통일시키면 벡터 쪼개기에서 OC 벡터 빼기 OB 벡터가 될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OC 벡터가 방금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찾아놨고 OB 벡터가 B 벡터니까 마이너스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다. 그림으로도 계속 연습해줘. 하면 도움 많이 돼. 4번 DA 벡터. DA 벡터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DA 벡터 어디냐면 요거야. 요거. 아, 그럼 얘는 진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얘랑 방향만 반대고 크기 똑같은 거 여기 있지. 여기 이걸 빨리 봐야 되는 거. 이게 벡터에서 중요한 점인 거지. 얘랑 얘는 어때? 방향만 반대고 크기가 똑같잖아.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DA 벡터를 빨리 뭘로 볼 수 있었다면 BC 벡터의 마이너스로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A 벡터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우리가 벡터에 익숙해지는 과정인 거고, 넘겨서 벡터의 실수배는 말이 정말 많은데 선생님이 진짜 한 방에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바로 봅시다. 벡터의 실수배는 선생님이 여기 막 주저주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설명할게. 괜히 말만 복잡하거든. 말만 복잡하고 문제는 편하니까 바로 해결하고 문제 슬쩍 보고 봅시다. 근데 벡터의 실수배에서도 선생님이 꼭 너네한테 전수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잘 볼게. 자, 벡터의 실수배. 우리가 이제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곱하기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A 벡터에다가 실수배 K, 상수 K를 이렇게 곱할 거거든. 근데 어떤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냐면 상수 K는 얘는 스칼라량이지, 스칼라. 그러니까 벡터랑 스칼라에 대한 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벡터랑 벡터의 연산도 하게 되겠지? 그걸 우리는 내적, 외적이라고 부를 거거든. 지금 우리는 벡터랑 스칼라의 연산을 하고 싶은 건데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벡터 A를 K배 늘린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실수배 하는 거니까 실수배 한다는 건 결국 크기에밖에 영향을 못 주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요것만 좀 더 생각하면 이 K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플러스 음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음수는 결국 방향에 영향을 줄 거거든. 그래서 마음속으로 요것만 잡히면 돼. 자,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A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A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그냥 얘를 2배 늘린 거야. 그냥 얘를 이렇게 2배 늘린 게 되겠지. 길이가 그냥 2배 늘어나면 그걸 우리는 2A 벡터라고 부르겠다. 그럼 이제 3을 곱하면 3배 늘어나고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배가 되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음수를 곱할 때. 음수를 곱할 때. 사실 이미 앞에서 연습하고 왔지. 마이너스 A 벡터가 뭔지. 마이너스 A 벡터를 우리는 마치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2A 벡터는 2배 한 놈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냥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해하면 실수배 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거고, 그럼 당연히 실수배 하는 거니까 뭐도 생각할 수 있겠어? 0을 곱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 0을 곱하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0벡터가 되겠다.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한다는 거거든. 여기 다 의미 없어. K 곱하기 L 곱하기 A 벡터를 계산하나 L 곱하기 K 곱하기 A 벡터를 계산하나 똑같고, 둘 중에 이거 먼저 계산하고 계산하나 하나 곱하고 하나 곱하나 상관없어서 너네 마음대로 실수배 해도 된다라는 거. 사실 그냥 연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 하나만 아니라 2개만 설명. 2개가 아니라 3개를 설명해야 돼. 미안, 점점 늘어나서 3개만 설명하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여기 잠깐 80쪽을 펴놓고 보면 될 텐데, 80쪽을 펴놓고 보면 될 텐데, 벡터의 평행이야. 이게 사실 뭐랑 연관이 되는 내용이냐면, 벡터의 평행은 두 벡터가 같다. 요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거든. 두 벡터가 같다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 만약에 어떤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어떤 A 벡터가 있고 어떤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는데 둘이 평행해. 이렇게 둘이 평행하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방금 우리가 실수배라는 걸 배웠잖아. B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하면 크기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내가 크기를 조정해서 A 벡터랑 크기를 같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얼마든지.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돼야 되지? 내가 옮겼을 때 완전히 포개지니까 같아져야 되는 거 맞니? 그게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뜻이야.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는 기호 똑같이 쓸 거거든. 수학은 항상 통일시키는 걸 좋아해서 평행하다 똑같이 쓸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B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A 벡터랑 완벽하게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가 같다라는 조건에 평행하다, 방향이 같다가 들어가야 되잖아. 방향이 같으니까 줄이면 얼마든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론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그냥 어떻게만 쓰이냐면, 문제 풀 때 그냥 딸깍 느낌으로 쓰이거든. 문제에서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거 쓰면 끝나는 거야. 실수배 K배 하면 같아진다 쓰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되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기계적으로 설명을 그냥 해야 너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 중학교 때 유무리의 상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거든. 유무리의 상등.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3 더하기 2 루트 2가 3 더하기 2 루트 2가 P 더하기 Q 루트 2랑 같대. 근데 PQ가 유리수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두 수가 같으려면 PQ가 유리수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유리수 부분하고 유리수 부분이 같아야 되고, 무리수 부분하고 무리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반드시 3하고 P랑 같아야 되고 2랑 Q랑 같아야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럼 이렇게 써볼게. 만약에 P 더하기
Q 루트 2가 0이 되고 싶어. 근데 PQ가 유리수야. 그럼 P랑 Q랑 무조건 얼마여야 돼? P도 0이고 Q도 0이어야 되지. 이게 유무리의 상등이었거든. 선생님은 이걸 복소수 할 때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서로 반하는 집단이야. 반하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만 놀 수 있어. 이게 실수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였지 벡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벡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기억을 해줘.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있다고 쳐볼게. 평행하지 않아. 평행하다는 게 벡터에서는 되게 파워풀한 거잖아. 평행하면 같아질 수 있잖아. 평행하면 같아질 수 있거든. 그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유리수, 무리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서로 절대 섞일 수 없어. 서로 절대 섞일 수 없어. 첫 번째 P 곱하기 A 벡터랑 Q 곱하기 B 벡터가 0 벡터가 되고 싶대.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를 잘 조합해가지고 0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럴 수 없다고.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0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두 개 더해서 0 되는 건 0인 거밖에 없다고. 그럼 봐봐. 두 번째. 이게 문자로 쓰니까 되게 복잡해서 선생님이 조절조절 지금 말을 하고 가는 거거든. P 곱하기 A 벡터랑 Q 곱하기 B 벡터랑 요거랑 M 곱하기 A 벡터랑 N 곱하기 B 벡터가 갖고 싶대. 근데 둘은 평행하지 않아. 그럼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고. 다른 세계 애들이라는 거야.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A 벡터 성분은 A 벡터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B 벡터 성분은 B 벡터 성분끼리 같아야만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P는 M이고 Q는 N이어야 돼. 그냥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섞일 수 없다. 그냥 자기끼리만 놀아야 돼. A 벡터는 A 벡터끼리만, B 벡터는 B 벡터끼리만. 그러면 문제가 되게 단순해지거든. 이따가 문제 풀 때 보면 말은 복잡한데 문제는 되게 단순해질 거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책에다가도 정리할 겸 81쪽에 보면 밑에 지금 80쪽 밑에랑 81쪽 위에 막 얘네가 주저주저 설명한 게 내가 말한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81쪽 밑에 보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다 이제 별표를 5개 치면 돼. 얘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사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던 거라서 선생님이 이제 가끔 옛날에 중학교 막 영재반 수업 들어가면 그때부터 되게 강조한 내용이거든. 우리도 했던 거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가끔 우리도 문제 나오거든. 너네 수투에서도 나올 거거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좌표평면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기울기 같다밖에 없어. AB랑 BC랑 AC 셋 중에 2개 골라가지고 기울기 갖다 쓰면 돼. 그럼 벡터는 더 편하다라는 거야. 기울기보다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어. A, B, C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지금 벡터를 3개 만들 수 있는 거 맞니? AB 벡터도 만들 수 있고 BC 벡터도 만들 수 있고 AC 벡터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2개를 많이 쓸 거야. 그래서 A, B 벡터랑 AC 벡터가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요걸 쓸 거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냥 100% 이걸 쓸 거야.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아까 우리 어떻게 쓴다 그랬어? 실수배해서 같아질 수 있다. A, C 벡터는 A, B 벡터에다가 실수배해서 같아질 수 있다. 물론 이거 2개 바뀌어도 상관없어. A, B, AC로 하건 뭐 A, B랑 BC로 하건 상관없어.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평행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쓸 거라고? 실수배해서 같아진다를 쓸 거라고.
어느 학교 교과서나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두세 문제씩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다. 내가 가끔 하는 얘기 있거든. 시험에 안 나오면 와서 내 멱살을 잡아도 좋다. 근데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면 나도 멱살을 잡겠다. 그 문제가 이거라고.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올 거야. 그래서 꼭 잘 기억해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내가 이제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막 어려운 그 기술들이라던가 막 스킬이라던가 복잡한 내용은 하나도 안 빼고 되게 담백하게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맞고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벡터에서 이것만큼은 너네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내분점과 벡터 표현이야. 이거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서 너네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너네가 내분점을 까먹었다면 꼭 다시 리마인드해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라도 해야 돼. 자, 내분점과 벡터의 개념이야. 똑같아. 자, 만약에 점 A가 이렇게 있어. 점 B가 이렇게 있어. 점 B가 이렇게 있어. 내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그냥 수직선에서 좌표 하나만 갖고 할게. 점 A의 좌표를 스몰 a라고 하고, 점 B의 좌표를 스몰 b라고 하고, 점 Px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내분점 공식 기억나니? x는 m 더하기 n, m 대 n 내분점이니까 m 더하기 n 분의 이렇게 되고, 선생님 항상 그림으로 기억시키거든. 그림으로. 크로스야, 크로스. 상관없는 것끼리. m은 p랑 a의 관계잖아. 상관없는 b랑. n은 p랑 b의 관계잖아. 상관없는 a랑 곱할 거야. 그래서 n 곱하기 b의 y좌, b의 좌표. 내분점은 무조건 더하기였어. n 곱하기 a. 이게 내분점 공식이었지. 그치? 이거를 벡터에서도 쓸 수 있다고. 벡터에서도 쓸 수 있어.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 원점 5를 하나 잡아볼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5a 벡터, 5b 벡터, 5p 벡터 이렇게. 그래서 5a 벡터 똑같이 a 벡터라고 표현할게. 5b 벡터는 b 벡터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5p 벡터를 x 벡터로 표현하잖아? 그럼 이거 똑같이 성립한다. 똑같이 성립해. 내분점이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내분점이랑 완벽하게 똑같거든.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봐봐. 자, 이렇게 점 5랑 삼각형 OAB가 있어. 삼각형 OAB가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여기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O를 연결한 요 벡터, OG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 OG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무게중심은 우리 딴 건 몰라도 애들이 무게중심 하면 2대1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고. OM 벡터에 1대2 내분점이지. 내분점 쓰겠다는 거 아니야. 빨리 OM 벡터랑 OG 벡터랑 어떻다는 거 볼 수 있어야 될까? 평행하다는 거 볼 수 있어야지. 방향이 똑같잖아. 그럼 OG 벡터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니? OM 벡터의 3분의 2배지.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야. 평행하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성질이라고. 얘는 3분의 2의 OM 벡터야. 이렇게 돼. 그럼 OM 벡터를 빨리 생각해봐. OM 벡터는 OA 벡터랑 OB 벡터로 만들어진 AB의 몇 대면? 1대1 내분점이네. 1대1 내분점이야. 마치 중점처럼 쓸 수 있다고. OM 벡터는 뭐랑 똑같아? 2분의 1대1이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똑같아. 마치 중점 쓰듯이 벡터 똑같이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OG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얘는 3분의 2의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2 약분하면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외울 필요 전혀 없고 저런 식으로 내분점을 활용하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선생님이 오늘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줄 때 저거 활용하는 거를 좀 연습을 시킬 거야. 그러면 되게 편해져 많이. 그래서 우리는 내분점 이용해서 똑같이 문제를 풀 거다. 그러면 풍산자 문제 몇 개 좀 보고 갈 건데 여기 지금 풍산자 문제들만 할 줄 알아도 교과서 문제를 꽤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 갑시다. 82쪽을 봅시다. 82쪽. 아, 82쪽이 아니라 79쪽부터 보고 가야겠구나. 이거 그냥 다 보고 갈게.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라서 천천히 보고 갑시다. 간단히 계산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벡터의 실수 연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장기구도 내적은 안 들어가니까 내적이라는 게 뭐냐면 벡터끼리 계산하는 거거든. 벡터끼리 곱하기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벡터끼리 곱하기 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안으로 곱하는 내적이 있고 바깥으로 곱하는 외적이 있다고. 그래서 벡터끼리 곱하기를 하기 전에 너네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돼. 벡터 곱하기 들어가는 순간 이제 터지거든 머리가. 근데 이런 거는 편하게 하면 돼 그냥. 2의 A 벡터 빼기 B 벡터 빼기 얘 계산해 달라는 거 그냥 이거 숫자처럼 생각하고 계산하면 돼. 그래서 2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그냥 한 번만 할게.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3B 벡터 이렇게 될 테니까 둘이 계산하면 A 벡터 둘이 계산하면 B 벡터 그냥 문자처럼 A 벡터 B 벡터가 하나의 문자처럼 쓰일 거다라고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은 넘어갈게. 2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니까 하나씩만 보고 갑시다. 요거 150번도 한번 볼게.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라 하는 거야. 그냥 숫자야. 숫자. 내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방정식 풀듯이 그냥 풀면 된다라는 거. 벡터도 그냥 하나의 문자다. 1번 한번 봐봐. 2A 벡터에서 X 벡터 뺀 거랑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X 벡터 더하기 요게 만족시키는 벡터 X 벡터를 구해달라. 그냥 방정식 풀듯이 X, 2A, B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한 번만 정리해 쓸게. 2A 벡터 마이너스 X 벡터는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한 번만 씁시다. 마이너스 B 벡터 X 벡터 3A 마이너스 3B 벡터 이렇게 해놓고 X 벡터 구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벡터 오른쪽으로 넘기면 2X 벡터가 되겠지.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쓸게. 2X 벡터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기시다. 그럼 3A 벡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B 벡터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4B 벡터 이렇게. 그럼 나 X 벡터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풀면 되는 문제.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2x 더하기 3y는 a, 3x 더하기 4y는 2a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 여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나는 몰라 내가 수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줄이는 걸 진짜 혐오하거든. 줄이는 걸 진짜 혐오해. 어딩을 잘해야 되나?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거는 상관없어. 다른 선생님들이야 존중해. 근데 내가 절대 안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안 줄여. 나 S로 잘 안 쓰거든? 왜냐면 사인에 요 각이 뭐냐가 중요해서 S로 쓰는 게 싫다고. 시그마도 안 줄이거든? 난 다 쓰거든 무조건. 윗끝 아래끝 다 쓰거든. 윗끝 아래끝이 더 중요해서 쓰는 거거든. 벡터도 사실 화살표 안 쓰는 선생님들 많은데 나는 그냥 쓰거든.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쓰여서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안 쓴다고 그렇게 다이나믹해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그냥 써. 그나마 좀 줄이면 화살표 이렇게 그는 선생님도 있던데 나는 이것도 안 이뻐서 그냥 하거든. 그냥 합시다. 그래서 줄이지 말고 써줘. 나중에 너네 어차피 뒤에 또 해야 되잖아. 내적하고 할 때 그때 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서 벡터 부분은 써주는 게 좋겠어.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이게 식만 쓰고 넘어갈게. 여기다 위에다가 3배 6x 벡터 더하기 9y 벡터는 3a 벡터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2배 하면 x 맞출 수 있겠지? 6x 벡터 8y 벡터는 4a 벡터 해서 연립하면 빼면 되겠다. 이렇게 빼면 y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그럼 집어넣으면 x 벡터는 마이너스 2a 벡터.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다 교과서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좀 풀만한 문제들을 봅시다. 152번 한번 잘 봅시다. 이제 152번 요거 좀 잘 볼게. 152번. 지금 정사각형 ABCD의 중점을 EFGH로 잡았을 때 A2 벡터가 A 벡터고 AD 벡터를 B 벡터라고 하겠대. 그때 나머지 4개를 구해달라. 지금 한번 잠깐 해볼래? 이거 이렇게 쓸 동안만 한 번만 슬쩍 봐봐. BF 벡터 찾아달라 그랬고 DC 벡터 찾아달라 그랬고 ACFG. 우리 한 하나, 둘, 셋, 네다섯 문제를 풀게 될 텐데 다 이제 중대 단원의 중요한 문제들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 정도만 좀 꼼꼼하게 봐봅시다. 볼까? 항상 뭐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냐면 무조건 평행관계가 제일 중요해. 평행한 관계, 그러니까 같은 벡터를 보는 거거든. 그럼 지금 BF 벡터 요거 찾아달래. 요거. 그럼 BF 벡터 빨리 보자마자 AD 벡터랑 평행하다라는 거 볼 수 있으면 같은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요거의 절반, 얘랑 얘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BF 벡터는 B 벡터의 절반인 2분의 1 B 벡터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우선 1순위는 평행관계를 보는 거야. DC 벡터 요 놈이죠. 얘네. 그럼 얘도 이제 평행관계, 얘랑 평행하지. A 벡터랑 평행해. 근데 얘는 A 벡터를 2배 늘리면 되겠다. 그래서 DC 벡터는 2A 벡터. 그래서 평행관계만 우선 볼 수 있으면 아주 편해질 거고, 그 다음 AC 벡터. 자, 이제 평행관계를 보면 그럼 뭘 할 수 있냐? 더하기 빼기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지. AC 벡터. 지금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놓긴 했는데 보이니? 요렇게 가면 되지.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되겠다. 아니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AC 벡터가 나오겠지. 그럼 지금 보면 얘가 뭐였어? 요게 B 벡터. 이게 뭐였냐면 2A 벡터였지. 그래서 B 벡터랑 2A 벡터를 더하면 AC 벡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AC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2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벡터를 벡터답게 풀고 있는 거야. FG 벡터 표현해 봅시다. F 어디 있어? 요거네, 요거. 이렇게. 이게 이제 단위 벡터가 갖는 힘. 여기서는 이제 단위 벡터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마치 길이가 1인 기준 같은 애들을 보면 좋다라는 거거든. FG 벡터를 우선 그냥 편하게 어떤 애들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까? 지금 보면 A 벡터, B 벡터가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마치 축처럼 움직이는 아이들이잖아. FG 벡터를 어떻게 보면 편할 거냐면 FG 벡터를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야. 맞니? 요거랑 더하면 FG 벡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했지. 이거 똑같잖아. 똑같아. 얘 뭐냐면 2분의 1 B 벡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게 A 벡터인데
A 벡터랑 크기가 똑같고 방향만 반대지. 그러니까 이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A 벡터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FG 벡터는 2분의 1 B 벡터랑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한 걸로 보는 게 가장 벡터답게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아니면 보통 이제 정석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놔. A랑 B 쪽에다 갖다 놓고 푸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다음 154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벡터를 이렇게 접근하길 바란다. 나는 벡터를 계속 평행관계의 실수배로 보길 바라거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BQ 벡터를 표현해달라 했어. BQ 벡터 한 번만 잘 봐봐. 요거 좀 잘해줘. 요거 우리 잘 되면 문제들 많이 편하게 풀 수 있어. 지금 아니지.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했냐면 BQ 벡터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BQ 벡터. 무슨 느낌이 왔으면 좋겠냐면 BQ 벡터가 불편한 작은 벡터다라는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 불편한 작은 벡터야. 차라리 뭘 줬으면 속 시원했겠니? 차라리 뭘 줬으면 BC 벡터를 줬으면 속 시원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마치 Q가 B와 C의 내분점 같은 애잖아. B와 C 안에 있는 점이니까 첫 번째로 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BQ 벡터는 BC 벡터의 실수배다라는 거야. 이렇게 크게 끝에 있는 꼭지점들을 가지고 표현해 버릇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Q가 뭐냐면 A, B, B, C의 중점이거든. 중점? 그럼 끝났지. BC 벡터의 몇 배야? 2분의 1배네. 2분의 1배. 이렇게 보는 순간 문제를 90% 푼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BC 벡터를 쪼개면 돼. 이거 BC 벡터. 얘는 이제 크게 움직이는 애들이라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봐봐. A, B 벡터가 A 벡터고 A, C 벡터가 B 벡터야. 빨리 BC 벡터가 뭐라는 거 보여야 돼? 종점 연결한 거 보여야 되는 거지. BC 벡터는 뭐랑 똑같아? 이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랑 똑같아.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랑 똑같아. 내가 지금 말한 건 너네가 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왜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지라고 안 보이는 친구들은 빨리 벡터 쪼개기 하는 거야. BC 벡터는 벡터 쪼개기 합시다. 시점을 A로 빨리 통일시켜봐. 시점을 A로 통일시키면 얘가 지금 BC 벡터가 처음이 출발이 되는 거고 얘가 끝에가 되는 거니까 빨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C 벡터에서 AB 벡터 뺀 걸로 빨리 쓸 수 있어야지. 우리 항상 방향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BC로 이렇게. 그러니까 AC 벡터, B 벡터에서 AB 벡터, A 벡터를 뺀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뺄셈만 하면 된다는 거야. 뺄셈만.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2분의 1에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제 이렇게 안 할 거다라는 거지. 바로 어떻게 할 거라고? 이래서 내가 내분점을 너네한테 가르치는 거야. 지금 Q는 BC의 1대1 내분점이잖아. 아니다. 미안하다. 이건 AQ야. 미안해. 우린 이렇게 해야지. 미안. 다른 문제 풀 뻔했네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고 넘겨서 156번에다가 이게 뭐 별표 치는 게 의미는 없는데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 이제 아주 내신에서 사랑하는 문제들이랑 내신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들이라서 좀 잘 볼게. 그냥 이렇게 딱 줄까? 자 봅시다. 지금 이제 BC 벡터랑 AB, BC, CA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할 때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방향만 좀 잘 잡아줘. A 벡터는 이렇게 가고 있고 B 벡터는 이렇게 가고 있고 C 벡터는 이렇게 순환하고 있네. 자, 이때 크기를 구해달래. 보통 이렇게 도형에서
기준이 되는 벡터를 저렇게 주는 거야. 기준이 되는 벡터. 보통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 기준이 되는 벡터를 주고 나서 어떤 벡터 연산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도형 연결해서 문제를 풀 거야. 도형 연결해가지고 도형 문제로 풀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막 도형을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A 벡터 빼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따라갈 건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빼기는 귀찮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방향 반대 더하기 C 벡터를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출발해.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A 벡터에서 이렇게 출발했지. 이렇게 왔어. 그 다음 마이너스 B 벡터야. 그럼 원래 B 벡터는 요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가면 되지. 꼬리 잡기 하는 거야. 꼬리 잡기. 얘가 마이너스 B 벡터야. 이렇게. 그 다음 C 벡터는 어떻게 되니? C 벡터는 요거지. 요게 C 벡터니까 여기서 이거 이렇게 붙어다가 연결하면 돼.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에 도착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뭐야? 여기서 출발했지? 여기에 도착했지? 이거야. 이거 크기 구해달라. 그럼 도형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보이지? 얘네들이 지금 다 정삼각형이 하나의 변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정삼각형이. 그래서 요 길이 1, 요 길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다.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도 해볼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빼기 C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C 벡터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A 벡터. 자, 여기서 출발해. 똑같이 출발 똑같아. 출발에 A 벡터 왔어? 그 다음에 B 벡터. 이렇게 가겠대. 이렇게 가겠대? 여기서 마이너스 C 벡터로 갈 거야. 마이너스 C 벡터니까 C 벡터랑 방향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로 도착하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도달한 이 크기 구해달라는 거다. 그럼 얘는 그냥 바로 고민할 필요 없이 11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야. 물론 나는 그냥 벡터 계산해서 푸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벡터가 익숙해지면 사실 저렇게 도형 연결 안 하고 이 벡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저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사실 이게 권장하는 풀이법이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 잘할 수 있을 거고 158번 볼게.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교과서 중대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들이라 잘 볼게. 자,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도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이게 이제 핵심이야. 평행하지 않은데 어떤 걸 등식을 만족한다? 이게 벡터의 좀 어려운 말로 상등을 봐달라는 거거든. 상등. 벡터의 상등. A 벡터는 A 벡터끼리, B 벡터는 B 벡터끼리. 평행하지 않잖아? 그럼 여기다 빨리 이렇게 체크해 볼게. 평행하지 않다. A 벡터끼리, B 벡터끼리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볼게. 얘 MA 벡터 마이너스 MB 정리할 필요도 없네. 되어 있네. 되어 있잖아. 이 두 벡터가 같기 위해서는 A 벡터는 A 벡터끼리 같아야 되고 B 벡터는 B 벡터끼리 같아야만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마치 유물이 상등처럼. 그래서 M하고 M 플러스 1이 같아야 되고 동시에 마이너스 N하고 3 플러스 M이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되게 쉬워지는 거야. 늘 되게 쉬워.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연립방정식. 그럼 여기 M 대신에 N 플러스를 이렇게 집어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N은 3 더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N은 마이너스 2 나오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 풀려. 다음 넘겨서 160, 162 두 개만 더 봅시다. 자, 요거 이제 잘 볼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문제 안 나오면 내 멱살 잡아도 좋다고 했던 봅시다. 지금 P 벡터가 AB로 표현되어 있고 Q 벡터도 AB로 표현되어 있고 R 벡터도 AB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P 더하기 Q 벡터랑 R 마이너스 P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그러니까 문제만 혼란스럽게 준 거거든. 전혀 어려울 게 없어. 그냥 우리는 뭐에만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요 둘이 평행하대.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P 벡터 더하기 Q 벡터랑 R 벡터 마이너스 P 벡터가 평행하대. 그럼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실수배에서 같아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봐봐. R은 M을 끼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로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식을 쓸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 P 벡터 너무 내가 깊게 투머치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당황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래. 여기 이 벡터랑 여기에 실수배한 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아이들은 왼쪽 오른쪽 있으면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이잖아. 이러면 힘들어진다고. 왜? 이미 R이 문자를 끼고 있는데 문자를 또 곱하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힘들어져. 계산이 힘들어져 있으니까 실수배를 왼쪽에다가 문자 없는 데다가 해줘. 요것만 좀 신경 써서 한 번만 봐. 그러면 계산이 편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제 문제 못 풀겠다고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실수배를 문자 없는 거에다가 할 거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냥 단순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 자, P 벡터 더하기 Q 벡터의 K배에 써볼게. 그냥 바로 지금 둘이 더하면 6A 벡터 더하기 3B 벡터지. 여기다 써볼게. 얘가 지금 6A 벡터 더하기 3B 벡터니까 K배 하면 그냥 나 이렇게 쓸게. 6A 벡터 더하기 3B 벡터 이렇게 될 거야. 요거랑 R 벡터에서 P 벡터 뺄 거거든.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어차피 A는 A끼리 M에서 3 빼면 되지. 그래서 M-3A 벡터 이렇게 쓰면 될 거고, 4B 벡터에서 P 벡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B 빼는 거니까 6B 벡터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또 마찬가지야. A, B 평행하지 않으니까 둘이 같으려면 B는 B끼리 같으면 되고 A는 A끼리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3KB 벡터랑 뭐랑 같아야 돼? 6B 벡터가 같아야 돼. 아, 그래서 K가 얼마구나? 2구나 라는 게 찾아지는 거지. 그럼 K에다 2 집어넣으면 12A 벡터랑 M-3 벡터, M-3A 벡터랑 같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M은 얼마? 15가 답이 되겠다. 문제가 뭐 1도 바뀔 수가 없거든? 1도 바뀔 수가 없고 다 똑같이 나올 거. 나 계산 뭐 잘못했나 봐. 어디서 뭐 잘못했니? 아닌가? 아니겠구나? 아니구나. 밑에 걸 본 거구나. 그래서 상수 어디다, K배 어디다 붙일 거냐만 잘 신경 쓰면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야. 진짜 막 문제만 복잡하고 말만 복잡하지 별거 없는 문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2번 보고 우리 교과서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한직선 위에 있는 경우, 자 봅시다. 이렇게만 써줘. 세 점 A, B, C가 한직선 위에 이렇게 있다. 선생님 일부러 처음이니까 시각화를 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어. A, B, C가 이렇게 한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A, B 벡터랑 보통 이제 C에 이렇게 문자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A, B 벡터랑 A, C 벡터가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나는 둘이 평행하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실수배에서 같아질 수 있다. C가 문자를 끼고 있잖아. 나머지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자고. AC 벡터는 AB 벡터에다가 실수배해서 같아질 수 있구나. 근데 지금 문제는 뭘 줬냐면 죄다 출발 시점이 원점인 OA, OB, OC 벡터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뭐 하겠다고? 벡터 쪼개기 하겠다고. 벡터 쪼개기. AC 벡터를 빨리 뭘로? OC 벡터 빼기 OA 벡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뺄셈만 오늘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AB 벡터는 K배의 OB 벡터 빼기 OA 벡터. 그럼 방금 풀었던 문제랑 그냥 똑같아지는 거지. OC 벡터에서 OA 벡터를 뺄게. 그럼 MA에서 A를 빼는 거니까 M-1A 벡터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서 2b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b 벡터. 이렇게. 얘가 k배에 5b에서 5a, 2a에서 a 빼니까 a 벡터. 이렇게 될 거고, b에서 2b 빼니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b는 b끼리. 그래서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k는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3이니까 3a 벡터가 m-1이랑 같아야 된다. m은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교과서에서 3분의 1은 쉽게 해결이 될 거다. 그럼 좀 쉬었다가 저번처럼 교과서 문제 좀 잠깐 풀고 선생님이랑 보고 시간이 좀 남으면 앞에 혹시 그 2차 곡선 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만약에 질문 못했거나 없으면 직부 때 실컷 하면 되거든. 직부 때 실컷 해도 되니까 우선 좀 쉬었다가 합시다.